반갑습니다. 특성화고 1타 승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강사라는 건 양성되는 걸까? 선별되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어요. 제가 16년 동안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그리고 선생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연 그리고 상담, 컨설팅, 코칭을 진행해왔어요. 이런 걸 해오면서 느꼈던 게 많은 강사님들을 만났죠. 그리고 강사 양성 과정들도 많이 봤어요. 참여하신 분들도. 또 그분들의 피드백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결국에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잘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물론 너무 당연한 구조긴 하죠. 그럼 양성만 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강사라는 건 양성되는 걸까? 선별되는 걸까? 제 결론은 선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강사라는 건 양성되는 걸까요? 선별되는 걸까요? 일단 이 질문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할 건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강사 양성 과정을 고민하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수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과정이긴 해요. 네, 제가 16년 동안 이 현장에서 강연이랑 컨설팅 또 상담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온 문제의식이 좀 있었어요. 강사 양성 과정에 대한 현실인데, 강사 양성 과정이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이 강사와 강연에 대한 구조를 배우고 무대라는 걸 경험을 해볼 수가 있죠. 거기서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자신감을 얻는 과정입니다. 시강도 많이 하니까요. 근데 현실은 어떻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현실은 과정을 수료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막막해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진행하는 업체에서 강의를 연결해 준다는 얘기는 해요. 하지만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 수료한 사람이 생계가 유지될 정도로 많이 주진 않는 거죠. 그리고 초보 강사잖아요. 초보 강사이기 때문에 많은 강의료를 받고 가진 못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곳에서 연결을 시켜주죠. 근데 초보기 때문에 강사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으세요? 내가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곳 말고도 그 정도 강의료를 줄 수 있는, 강의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과 카카오톡 대화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료한 그 업체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다시 불리는 사람은 늘 같은 사람이에요. 즉, 잘하는 사람이 계속 불린다. 너무 당연한 구조입니다. 이게 어떤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장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다는 거죠, 이게? 네, 냉정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질문을 좀 바꿔야 된다. 강사를 양성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누가 이런 강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 사람을 선별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이라는 게 먼저 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강사 양성 과정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강연에 적합한 건 아니에요. 양성 과정에 참여했지만 본인이 제대로 코칭을 못 받았어요. 물론 그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끝납니다. 모두가 다 적합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는데, 강사력이라는 건요, 모두에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요,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해라, 뭐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은 이렇죠. 타고난 강사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재능은 없어요. 하지만 노력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강연보다는 상담이나 코칭, 컨설팅 1대 다보다는 1대 1 또는 뭐 1대 3, 1대 5 이런 그룹,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잘 맞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뭘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들 앞에 서는 걸 하고 싶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진로와 삶을 도와주고 싶어. 그렇다면 이게 강연만이 유일한 길일까요? 사실 강연은요, 누군가를 도와줄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상대적으로. 뭐에 비해서? 상담과 코칭과 컨설팅에 비해서. 이거는 맨투맨이 아니고 1대 다기 때문에 대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모두를 다 장악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해요. 또 이 강연만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상담이나 코칭, 컨설팅으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상담이랑 코칭, 컨설팅을 하다가 강연으로 확장하는 게 언제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대1 또는 1대 그룹, 뭐 1대3, 1대5 그룹으로 하다 보면, 또는 1대1로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쌓여요. 사례들이 쌓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강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강연을 할 때에도 이 사람에게 맞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되게 까불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이런 친구들은 안 맞는 분이 있어요. 되게 조용조용하게 강연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액티비티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대상이 모두에게 다 해당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뭔가 나는 강연으로서 모두를 휘어잡고 이러지 못할 것 같으면 상담, 코칭, 컨설팅 쪽으로 빠져보는 것도, 먼저 그쪽을 경험해보고 데이터를 쌓고 오는 것도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오겠죠. 그래도 결국에는 선별된 사람이 양성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 분명히 나올 겁니다. 결국엔 양성 아니냐? 네, 맞죠. 당연히 양성이죠. 근데 내가 양성할 수도 있고, 그 사람 스스로가 나 잘하네 라는 걸 알면 내가 양성 안 시켜도요, 그 사람 스스로가 성장합니다. 뭐야, 나 잘했잖아, 이것만 깨우쳐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선별된 사람이 양성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중요한 전제가 좀 빠졌습니다. 이 양성이라는 건요, 기술이랑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듬는 과정이지, 적합한지 안 한지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양성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양성 과정은 그걸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아니죠. 강연이라는 걸 앞에서 시강을 해봐라. 잘하네요. 물론 못한다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당신은 강사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고 일단 수료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 사람은 나 이거 했으니까 나 이쪽으로 나가야지.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쓴맛을 많이 보고 상처를 많이 받겠죠. 그리고 후회를 하죠. 또는 원망을 합니다. 내 300만 원, 내 50만 원, 내 200만 원, 나 이 사람 신고할 거야. 또는 이거 사기네, 다 할 수 있다며, 역시 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노래라는 걸 예를 들면,
보컬 트레이닝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 선별되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은 누구나 받아요. 축구부, 야구부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는 아니죠. 그 중에서도 좀 잘하는 사람들이 하긴 하죠.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 축구부, 야구부, 농구부에서 훈련은 다 합니다. 근데 선발로 뛰는 사람 또는 국대로 뽑히는 사람은 일부죠. 그러니까 제 말은 선별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이 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저의 생각인데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강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있죠. 네가 뭔데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쪽 분야에 뭐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도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16년 동안 직업계고등학교에서 계속 살아남아 왔습니다. 그 이유가 전 있다고 봐요. 전 다른 데 한눈 안 팔았습니다. 무조건 직업계고와 관련된 것만 했어요. 학부모, 학생, 교원, 중학생 대상으로도 하고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설명, 그리고 진로 상담. 선생님들, 중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이나 상담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게 검증 아닐까요? 이 16년이라는 게 검증 아닐까?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밥벌이는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강사력이 있는지 먼저 발견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중간에 만들다가 멈출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영상을 누군가 볼 겁니다. 나도 강연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나도 강사라는 걸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강연, 강사 해보고 싶어요. 그럼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남겨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해드리고요. 한 두세 분 정도는 제가 저의 16년 동안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든 줌으로 하든, 근데 오프라인으로 무조건 만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분들 제가 돈 안 받고요. 만약 스터디룸이나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 정도만 그분들이 내시고요. 커피만 저 사주시고요. 제가 그분들 만나서 줌으로도 하고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만나서 제가 저만의 방법으로 강사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는 꼭 강사를 해야 되는 건지 상담이나 코칭이나 컨설팅을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결과가 좋고 여기서 피드백이 괜찮으면 그때는 과정을 운영해도 괜찮겠죠. 근데 이 과정은 뭐 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선수 시절에 축구로 되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운동으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고, 뭐 가수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 근데 가수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보컬 트레이너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트레이닝한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야. 또 이 사람이 축구 감독이 됐는데 이 팀을 우승시켜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노래는 못하는데 작사 작곡은 잘한다. 이런 경우. 아마 이런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한 거죠. 네가 뭔데? 너 그래서 네가 이거 할 자격이 있어? 이거죠. 여기서 거의 다 걸리는 거니까요. 너 뭐 돼? 이게 제일 걸리는 거니까요. 저도 누군가가 봤을 때는 너 뭐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인가요? 아마 8년에서 10년 정도 됐는데 한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있으셨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넌 망할 거야. 진심으로 저를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 망했거든요. 그분이 정말 독서를 잘하는 분이세요. 당연히 애정어린 독설이었겠죠. 그렇다고 뭐 그분을 원망하진 않습니다. 제가 잘 안 됐으면 원망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보란듯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강연 쪽을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또는 누군가에게 이런 피드백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강연 경력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지인들에게 내가 굉장히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피드백을 받아도 되죠. 근데 만약 제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이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라는 분이 있으시면 전 흔쾌히 두세 분 정도는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강사력을 발견하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몇 명 정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있고요. 강사라는 건 양성만으로 완성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발견되고 선택되고 증명되는 존재. 그리고 나서 양성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 양성해 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왜 강사가 되고 싶지? 나는 왜 강연이 하고 싶지? 꼭 이걸 강연으로 해야 되나? 나는 어떤 대상에게 강연을 하고 싶지? 꼭 이걸 강연으로만 해야 되나? 나는 강연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고, 상담을 하면, 컨설팅을 하면, 코칭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들지? 본인의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운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로 운이 좋았어요. 저도 몰랐는데요. 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정말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잘 못해요. 제가 하는 일 아니면 잘 못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제가 밥벌이 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는 그래도 못한다는 소리는 절대 듣진 않습니다. 평타 이상, 평타보다 더 이상은 분명히 가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고 있겠죠. 저는 얇고 길게 가고 싶지 않고 굵고 길게 가고 싶거든요. 물론 초반에는 유명하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저를 같이 도와주고 또 같이 회사를 키워왔던 친구, 지금은 그 친구가 독립을 했는데 그 친구 덕분에도 제가 성장한 건 분명히 있어요. 같이 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또 있습니다. 나는 컨텐츠 영역을 담당하고 한 친구는 영업을 담당하고, 이 강연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강연으로는 어필할 수 있는데 이게 영업을 하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정말 딜레마예요. 근데 누군가는 얘기해요. 난 그것까지 같이 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은 없어요. 저는 해도 인바운드만 하지 아웃바운드는 절대 못해요. 인바운드에서도 우스갯소리로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는 하는데 진지하게 얘기는 못해요. 이게 저의 가장 큰 단점이자 결핍입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래 하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더라도 학교에서 매년마다 진행하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는데, 저도 여기에 안주할 수만은 없죠. 어쨌든 좀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오늘 이 영상이 강사가 꼭 되라 이런 영상이 아니라 본인들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강사 양성 과정이 맞는 건지, 내가 이 강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나는 왜 하고 싶은 건지, 뭘 하고 싶은 건지, 어떤 대상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메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두세 분 정도만, 만약에 이메일 많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10개가 오면 시간 순으로 가장 먼저 오신 분들 3분 정도, 아무도 안 올 수도 있겠죠.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강사는 양성되기 전에
먼저 선별돼야 한다. 그 선별을 돕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제 영상의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